2억 더 안 깎아주면 방 뺍니다. 재계약 세입자의 말입니다. 빼줬는데 또 빼줘요? 아니, 또 하락했잖아요.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순간 미쳤었나봐요. 그게 아니라, 이 대화는요, 재계약 세입자와 임대인의 대화입니다. 요즘 집 가진 분들이 빚쟁이가 된 듯한 분들 많이 계시죠? 세입자가 갑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K씨는 지난해 10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갱신권을 사용해서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6개월이 지나 갑자기 세입자로부터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며 문자를 보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갱신권을 사용해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이 지나 갑자기 세입자로부터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재계약을 한 지 6개월 됐는데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거 내 일이다 할 정도로 많을 텐데요.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지난해 8월 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도 갑자기 6개월 만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퇴거를 하겠다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대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은 안전합니까?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 요즘 전세가 확인해 보셨나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갱신권이 남용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이기적인 협상 방법으로 여기저기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전세값 하락이 지속되자 재계약을 한 집주인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세값을 시세대로 낮춰달라 라며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세값을 시세대로 맞춰주세요 라며 재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재감액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 최근에 활발한 입주장이 열리고 있는 강남권에서 벌어지고 있죠. 강남권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개포동에 많은 단지들이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일대 신규 전세 매물의 하락 거래가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임대인들이 서로 돈 구하러 다닌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강남구 남쪽 지하철 3호선의 매봉역, 도곡역, 대치역 이쪽 남쪽에 많은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여러 가지 아파트들, 여기 지금 빨간 표시된 동네가 다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죠.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개포동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바로 여기죠. 59제곱미터가 9억 원 보증금에 15만 원 월세를 받는 반전세를 월세 없이 그냥 9억 원 전세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같은 평형 신규 계약은 이것보다 더 하락한 7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한 달 만에 1억 7천만 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같은 동 개포 DH 아너 힐즈의 경우도 전용 59제곱미터가 올해 1월에 1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4억 원이나 낮춰서 재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 신규 전세 거래는 8억 원의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하락 거래된 거죠. 지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세값이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반포자이가 작년에 22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1층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2억 원에 거래됐죠. 22층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22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1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또 집값이 고공행진한다고 하는 용산구의 경우도 문배동입니다. 용산 KCC 웰치타워가 12억 원에 38층이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6억 5,500만 원에 3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연일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계약하고 돌아서면 또 낮아지는 전세가가 세입자들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 급한 사람이 비싸게 전세 계약을 한다, 이런 말처럼
자고 나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강남의 전세 가격입니다. 어떤 전세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재계약을 했는데 4개월 만에 또 2억이 빠졌다면서 전세 대출 받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이사 나갈 각오를 해서라도 보증금을 내려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도 막막해지기 때문에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달라는 제안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인데 2009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제6조 2항을 보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갱신했을 때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또다시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성사된 계약도 제6조 2항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주인과 갱신권을 써서 정식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이사 등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또 지난달에는 전세가율 역시 최저치를 갈아치웠죠.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입니다. 많이 낮아졌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계속 전세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세가율도 63%입니다. 서울이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더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값이 올라갈 때는 임대인들이 갑질을 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에는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질 시기에 월세를 낮추고 돌아서면 또 월세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과 정말 비슷합니다.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값어치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새 들어가는 임차인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집도 가격은 더 싸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또는 대출 금액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대출이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살면서 대출을 받느니 월세로 살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금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에서는 갭 투자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는 바람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다 들어있지만 다시 콕 집어드리자면 전세가율이 낮고 집값은 여전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갭 투자 금액이 필요한데 거액을 들여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50% 미만으로 간다면 아마도 아파트 값도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분석이라고 보는데요. 서울 전세가율 50%선 붕괴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인데요. 63.9%죠. 그리고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가 60% 초반대에 있고요. 나머지 구가 50% 초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전세가율이 4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라는 단어의 검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지역이죠. 한마디로 깡통전세는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깡통전세라는 단어의 검색 순위가 아주 높게 나오죠.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색하고 분석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보다는 도보로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봄을 느끼며 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